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어디서나 골고루 잘 사는 지방시대. 윤석열 대통령이 인수위 시절부터 강조하고 있는 주요 국정 목표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번듯한 일자리를 찾아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몰리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는 게 엄연한 현실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각 지역별 일자리 격차와 함께 지역에서 청년들을 붙잡기 위한 다양한 성공 사례나 정책들을 살펴보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첫 소식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먼저 전국 200여 개 지자체들의 가장 큰 관심은 일자리 창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반도체 산업은 부가가치가 높고 일자리 수요가 많기 때문에 모든 지자체들이 앞다투어 유치하고 싶어하는 유망 산업입니다. 네, 정부가 지난달 경기도 용인에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 계획을 내놓았는데요. 반도체 공장 유치를 기대했던 비수도권 지역들은 허탈한 표정을 숨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건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정부는 용인에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내놨습니다. 2024년까지 710만 제곱미터 규모의 첨단 반도체 제조 공장 5개를 구축하고 소재와 부품, 장비업체 150곳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20년간 투자 금액만 300조 원에 달합니다. 세계 최대 반도체 단지가 또다시 수도권에 들어선다는 소식에 강원과 경북, 전남과 경남 등 각 지자체들은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런 정부 발표에 삼성 반도체 공장 유치를 공약으로 내세웠던 김진태 강원도지사와 원광수 원주시장은 아쉽다는 입장을 내보였습니다.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를 준비하던 광주 전남도 이번 결정이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중요한 키워드가 빠졌다며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난했습니다. 대규모 반도체 산업단지가 수도권인 경기도 용인에 들어서게 되면서 지역 인구 유출도 더 빨라질 전망입니다. 특히 경남 창원과 충북 청주, 경북 구미 등 지방의 반도체 생산 공장들도 생산 거점을 옮기거나 기반이 흔들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도권하고 지역 간의 격차가 큰 상태니까 이런 수도권 경제가 이렇게 집중되는 정도가 심화되어지는 역효과가 있을 거고요. 지역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규제 때문에 상대적 이익을 봤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없어지니까 지역 균형 발전 측면에서는 대단히 부정적인 효과가 예상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유치를 목표로 내놨던 강원도는 우선 반도체 인력 양성에 주력하면서 후위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반도체 기초 인력과 전문 인력을 저희가 대거 양성을 하면 아마 오지 말라 해도 아마 많은 기업들, 앵커 기업, 또 삼성전자를 포함한 반도체 앵커 기업, 또 소부장 업체들이 원주로 올 것이라 확신합니다. 각 지자체들이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 반도체 산업단지. 정부의 수도권 입지 결정에 각 지자체들의 속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최근 20년간 수도권 인구 이동 자료를 분석해봤더니 20세에서 34세 청년층이 수도권으로 가장 많이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세에서 34세 수도권 순이동자 수 2000년에는 보시는 것처럼 11만 6천 명이 수도권으로 유입됐습니다. 2005년 9만 7천 명, 2010년에는 5만 4천 명으로 유입되는 숫자 점점 감소했는데요. 그런데 2017년이 되면 5만 6천 명으로 다시 유입이 늘어납니다. 2018년 7만 3천 명, 2019년에는 8만 4천 명으로 청년층의 이 수도권 유입 인구 15년 전 수준으로 돌아갔습니다. 크게 늘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청년층 수도권 순이동 비율을 보면 2000년 3.2%, 5년 후인 2005년에는 2.7% 유입이 됐는데요. 그 후 5년 뒤인 2010년 1.5%로 이 수도권에 유입하는 비율이 줄어듭니다. 그러다 2016년이 되면 1.4%, 2018년 2.3%, 2019년에는 2.6%로 이 비수도권 청년층의 수도권 이동이 다시 늘어났습니다. 청년층이 주를 이루는 이 수도권으로 이동한 1인 가구 전입 사유 살펴봤는데요. 예상한 대로 직업과 교육 문제였습니다. 2010년 2만 9천 명이 일자리를 찾기 위해 수도권으로 떠났고 2011년에는 1만 9천 명, 2012년 2만 6천 명, 이후 이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2016년에 3만 6천 명이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났습니다.
2019년이 되면 무려 6만 4천 명이 이 직업을 찾기 위해 수도권으로 이동했는데요. 일자리와 함께 교육도 이 수도권 이동의 주요 이유였습니다. 교육을 이유로 이 수도권으로 이동한 1인 가구 인구 2010년 8천 명에서 2012년 11,000명, 2014년 14,000명, 2016년 16,000명, 2019년에는 이 19,000명까지 늘어납니다. 청년 인구가 수도권 이동을 억제하는 버팀목인 지역 대학은 위기이고 이 지역에서 대학을 졸업해도 청년들은 취업을 위해 수도권을 찾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인재가 나고 또 자라고 그 지역을 떠나지 않고 정착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 사실 분명해 보입니다. 질 좋은 일자리와 교육 환경을 포함한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치열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네, 인구 감소 문제는 비수도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경기도 연천군 등 수도권 일부 지자체들도 청년들을 찾아보기가 힘든 실정인데요. 네, 오히려 수도권 규제에 묶여 정부 지원에서 배제되는 등 더욱더 힘든 상황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재필 기자입니다. 경기도 연천군의 한 중학교. 이곳의 학생 수는 총 48명으로 한 학년당 한 학급, 학급당 학생 수는 10명을 조금 넘습니다. 연천 지역의 대부분 학교는 이곳과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초등학교의 경우 전체 13곳 중 10곳이 전교생 100명 미만으로 한 학년당 한 학급씩 운영 중입니다. 한 학급당 10명이 안 되는 초등학교도 8곳이나 됩니다. 연천군의 학교 현황은 지역의 인구 감소 상황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연천군의 인구 감소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현재 연천군의 인구는 4만 1,762명인데요. 경기도 31개 시군 중 꼴찌입니다. 노령인구 비율도 30%에 육박하는데요. 이는 전국 평균보다 11%포인트 이상, 경기도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빠르게 인구가 감소할 정도로 낙후된 연천군. 장인봉 신한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다중 규제를 그 이유로 꼽았습니다. 접경 지역인 연천군은 전체 면적의 94.6%가 군사 규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수도권이기 때문에 수도권 정비계획법의 적용을 받는데 학교는 물론 공공기관, 기업 등 인구 집중 유발 시설을 유치하는 데 제한을 받습니다. 지난 70년 동안 국가안보 전쟁기제라는 이유로 사실은 발전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장애가 있었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균형 발전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은 이제 국가 전체적인 고른 발전을 사실은 이제 정부가 기획을 하고 있는데 균형 발전에서 사실은 또 수도권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 북부에 낙후되어 있는 지역들은 사실은 이중에 차별을 받는 이제 그런 결과가 돼서 연천군도 다중 규제를 지역 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했습니다. 특히 정부가 지자체의 기업 유치를 지원하는 기회발전 특구 지정을 추진했는데 연천군은 이를 지역 활성화의 발판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수도권은 선정 대상에서 제외됐고 연천군은 수도권 역차별이라며 정부에 강하게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사실상 수도권이라는 법 때문에 저희가 이제 좀 비수도권보다도 좀 여건이 열악한데 그래도 수도권이라는 규제에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좀 개발이 좀 어려운 부분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회 자체가 많이 주어지질 않는 거죠. 수도권이라서. 인구 감소 문제는 이제 낯설지 않은 한국 사회가 직면한 핵심 과제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수도권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닙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네, 이번엔 경북으로 가보겠습니다.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건데요. 네, 경상북도의 적극적인 창업 지원 정책이 도시 청년들은 물론 지역을 떠난 청년들까지 붙잡고 있습니다. 서희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경북 문경시의 한 카페. 오래된 한옥을 현대식으로 꾸민 곳으로 외진 시골에 있지만 연간 8만 명이 찾는 지역의 명소입니다. 대구, 경남 등 도시 출신인 카페 운영진들은 경북도로부터 1인당 3천만 원의 창업 지원금을 받아 문경에 정착했습니다. 방문하시는 분들이 문경에서도 자랑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겨서 좋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문경에서만 드실 수 있는 메뉴, 또 문경에서만 볼 수 있는 전통 한옥의 모습을 잘 준비해 왔고요. 이런 모습들을 SNS를 통해서 많이 홍보를 했습니다. 예천군에서 1인 IT 기업을 운영하는 30대 청년 김서진 대표는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 경북도의 창업 지원을 받고 15년 만에 고향에 자리 잡았습니다. 김 대표는 온라인으로 자료 공유와 화상회의 등을 할 수 있어 지역에 있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고향으로 내려오기 전에 일자리로 걱정이 많았는데 도시청년 시골 파견제 지원금이 창업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또 지방은 서울에 비해 주거 비용이나 사무실 월세 등의 비용이 훨씬 적게 들어서 부담 없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다른 지역 출신의 청년들에게도 창업 비용을 지원하는 도시청년 시골 파견제를 통해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124개 팀 206명에게 최대 2년 동안 도내 창업을 지원했습니다. 그중 2년간의 지원을 받은 113개 팀 가운데 84개 팀은 지금도 사업체 운영을 이어가며 74%가 넘는 생존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청년 기업들에 대한 컨설팅, 판로 지원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청년이 기업하기 좋은 경북을 만드는 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경북도는 지방소멸위험 지역을 중심으로 외지 청년의 유입과 지역 청년의 정착을 위한 다양한 창업 지원 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희동입니다.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수가 점점 줄어드는 건 농촌 지역의 뼈아픈 현실입니다. 기존 농업인들은 나이가 들고 또 새롭게 하겠다는 사람은 턱없이 적기 때문에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건데요. 네, 이런 가운데 변화를 추구하며 농업에 뛰어든 청년 농업인들이 있습니다. 농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을 김신혜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전남 무안의 한 스마트팜에서 청년이 토마토 줄기를 다듬고 있습니다. 4년 전 직접 농사에 뛰어든 30살 윤지환 씨입니다. 임대농장에서 3년 동안 실습을 받고 현재 1,800여 제곱미터 규모의 토마토 농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 씨는 대학에서 호텔 경영을 전공했지만 해외에서 농장 아르바이트를 했던 경험이 진로를 바꾸는 데 영향을 줬습니다. 농업 자체에 흥미를 느끼게 됐고 하루에 할 일이 정해져 있다 보니 남은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었던 겁니다. 농업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하는 일이 하루에 한정이 돼 있어서요. 그 일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자유 시간이 생기는데 요즘 같은 시대에 워라밸이 확고한 직업인 것 같아요. 이제 돈을 더 벌고 싶으면은 혼자서 일하면 되고. 원해서 하는 일이다 보니 뚜렷한 목표도 세웠습니다. 윤 씨는 앞으로 딸기와 유자 등 작목을 늘려가면서 가공과 체험 농장으로도 확대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남 순천에서는 아버지를 이어 오리를 사육하고 있는 청년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31살 염승태 씨는 공대를 졸업한 뒤 지난 2019년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를 돕기 위해 시작한 일이지만 현재 6천여 마리를 사육하면서 대학에서 배운 공학 지식을 접목해보고 있습니다. 아직은 시행착오가 많지만 새로운 시도를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가 이제 하시는 거에 제가 이제 학교에서 배웠던 그런 시뮬레이션이라든지 뭐 이런 컴퓨터 공학적인 부분들을 좀 접목을 해서 오리 축사를 이제 자동화시키고 스마트하게 그리고 오리 환경에 맞게 그렇게 키울 수 있으면 수익을 좀 더 높일 수 있겠다. 염 씨는 또 차별화에도 도전하고 있습니다. 국내 오리 농장은 대부분 기업에서 위탁해 사육하는 구조기 때문입니다. 염 씨의 목표는 독립 브랜드 운영. 이를 위해 최근 스마트팜을 지어 오리에게 획일화된 사료 대실 먹일 새싹보리 재배부터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존 농업인들의 고령화에 농업에 대한 수요가 줄면서 농업인 비중이 낮아지고 있는 가운데 청년 농업인들의 새로운 도전으로 미래 농업에도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저희 헬로티비 뉴스가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